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랜 세월 강원도 전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군부대는 이제 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각종 크고 작은 군사시설을 도내 도심 곳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논란과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횡성에서는 화려한 비행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공군 비행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지역민들이 수십 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 대책 마련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이슈 토크에서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황영주 강원일보 영서총지사장님과 안현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사장님 일단 도내 그 군공항이라던가 군용 비행시설이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이 소음이나 시설에 대한 피해를 호소해 왔잖아요. 최근에는 또 행성이 좀 이슈의 중심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군 비행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횡성 지역 주민들과 원주 일부 지역, 공항 주변 그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12일 날 그 8전투비행단 주관으로 민관군 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그 군용 비행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그런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열린 회의였고요. 사실상 이 민관군 협의회가 지난 2017년 8월에 창립이 됐었습니다만은 그 다음 해에 6월에 한 번 열리고 네. 하반기 회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실상 8전투 비행단이 의사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네. 지역 피해 주민들과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국방부나 공군본부에 건의하는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에 원주시와 형성군이 지난해 하반기 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다시 민관군 협의체가 첫 회의를 가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지역 주민 소음 피해 대책 마련에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이제 8전투 비행단도 과거와는 달리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방부와 공군본부에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를 알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소음으로 주민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이 횡성에 있는 군공항은 좀 어떤 시설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1979년에 제8전술 통제 비행단으로 창설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988년에 이제 지금 현재 명칭인 제8전투 비행단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군사 보안상 공군 전투기가 몇 대가 보유하고 있다는 걸 밝힐 수는 없지만은 2010년에 이제 그 블랙 이글스라는 네. 공군 특수 비행 팀이 원주 공항의 모기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부터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동안 그 소음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만은 블랙 이글스라는 게 이제 초음속기고 네. 각종 고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초고속 하다 보면은 엔진 소음이 굉장히 다른 전투기에 비해서 크게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소음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 블랙 이글스라는 그 특수 비행팀이 공군의 그 대회의 과시, 그다음에 세계적인 에어쇼 등에 참여를 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또 각종 축제장에서 국민들과 교감을 통해서 공군에 대한 홍보를 하고 네. 또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정말로 그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반면에 이제 지역 주민들, 주변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확실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국가 안보를 내세운 국익이냐 주민 생존권이냐 이 네. 다툼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그 군사 정권 시절에 군부대 안보 우선주의의 시대를 벗어나 이제 최근에는 사람이 먼저고 국민이 먼저고 주민이 먼저이기 때문에 국방부나 이런 공군본부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지역 8전투 비행단이 지역 봉사 활동, 대민 지원 활동 등을 통해서 주민들과 교감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이제는 확실하게 마련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분들도 이 8전투 비행단의 그 이전 전투기들은 이미 소음에 만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블랙 이글스 훈련만 있을 때는 도저히 창문을 열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좀 블랙 이글스 에어쇼를 보셨는지 궁금한데 변호사님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어린이날이나 이렇게 네. 국군의 날 같은 때 에어쇼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좀 멀리 있을 때는 좀 괜찮지만은 가까이에 저공 비행할 때 보면 거의 뭐 주변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네. 않고 할 만큼 굉장히 좀 소리가 크고 뭐 이렇게 소름이 끼친다고 할까요? 굉장히 그런 좀 위협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그것을 뭐 상당 기간 좀 자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상당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네네.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치사장님께서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에어쇼를 한 수차례 네. 관람을 했습니다. 근데 에어쇼를 하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 공문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귀마개를 나눠줍니다. 아, 네. 일정한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얘기는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적절한 표현이 지축을 흔든다라는 네.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가정집에 있을 때 전화나 대화나 이런 건 안 들리는 건 사실이고, 네. 그래서 소음이 굉장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걸 날마다 듣고 사는 주민들은 정말로 그 피해가 심각할 정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그 소음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횡성 지역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그 블랙 이글스 모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달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네.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모기지를 이전을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3개월, 4개월씩 돌아가면서 뭐 광주공항, 수원공항, 뭐 대구공항 네.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모기지를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동안 이런 그 군부대 소송 관련해서 전국에서 소송만 한 300여 건이 발생을 했었고 보상액만 6,400여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이제 그 소음 관련 그 소송을 통한 배상, 보상 이거는 이제 안 된다. 반드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소송을 통해서 소음 문제를 해결할 경우 뭐 옆에 변호사님 계시면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킬 일이지 네. 주민들한테는 뭐 큰 혜택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관련 법률이 한 10여 건 정도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통과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심정인데, 반드시 군 비행장 소음 문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 공공항 인근 피해 지역민들은 좀 어느 정도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얼마나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횡성에 거주를 하고 실제로 네. 그 피해 지역 내에 이제 들어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이제 거주하기도 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공항에서 직접 봤었던 정도의 이제 크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약간 저공 비행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날 이럴 때 보면은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뭐 옆 사람과 대화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텔레비전 네. 보는 거 불가능하고, 그리고 뭐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고 뭐 일상생활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업 시간에 이제 비행기가 지나가게 되면 창문도 못 열고요. 네.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상당히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몇 번, 뭐 한 번에 몇 초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그 지역에서 만약에 고등학교까지 다닌다 그러면 12년 이상을 계속 그 소음에 시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학생들은 물론이고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한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어떤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황이 이러니까 좀 횡성군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좀 횡성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횡성군 의회가 이제 6대 군의회 때부터 그 전국 군용 비행기 소음 피해 지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또 그 군용 비용장 소음 피해 관련법 제정과 법적인 보상 기준, 또 소음 저감 대책 등을 꾸준하게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횡성군이 올해 이제 소음에 대한 피해 용역 조사에 들어갔고요. 네. 이제 그 이번 민관군 지난 12일 날 열렸던 민관군 협의회에서도 이 용역 조사에 따른 기본 정보를 군으로부터 반드시 정확하게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 민관군 협의체 회의도 가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횡성군이 그 군용 비행장 및 군사시설 입지가 들어가 있는 12개 지자체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횡성군은 그곳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올해 안에 그 협의체에 들어가서 국회 입법화나 이런 그 관련 소음 피해 대책 입법화하는데 횡성군이 동참할 계획이고요. 또 정부나 국방부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 또 이건 별도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뭐 보상이라던가 구체적인 대책 마련 같은 이런 지원 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계속적으로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공허한 메아리처럼 이렇게 되돌아오는데 다행히 이제 2010년 대구공항 피해 보상 결정이 되면서 이제 보상도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국회 소음 피해 보상 관련 법률안이 지난 19대 국회 때도 자동 폐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법화되지 못했었고 이제 지금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문제입니다. 네. 재정 문제라는 게 대두되는 게 이 그동안의 입법 조문을 보면은 비행장 주변 주민이 이전했을 경우에 이전 지원비, 이전 대책비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대도시 같은 경우 법률 하나에 소요되는 예산이 10조 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네. 그 법안이 아마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거부권을 아마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이지 못한 입법안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군 부대에 이런 관련 법들을 올해 좀 이제 손질을 봐서 다시 또 제출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올해는 아마 입법화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만은 어떤 토론회 같은 데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올해는 아마 입법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부분 말들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 군 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기존에 군 공항이 처음에는 외곽 지역에 다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도시가 팽창함으로써 뭐 공장이나 주택 시설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제 군 공항들이 이전을 해야 할 시기에 이제 도달한 거죠.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입법화돼서 주민들한테 피해 보상을 해줘도 최소한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해마다 투입해서 보상해 주느니 군 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이런 군 이전을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빨리 조기 이전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간 항공 등에 대해서는 뭐 피해 지역과 지역민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군공항 관련법 제정이 좀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변호사님 생각하시나요? 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산 재정 부분이 큰데요. 그러니까 민간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통해 가지고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을 관리하는 시설 주체라든지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공항을 이용하는 그런 승객들에게 일정 부분 이제 비용을 걷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국방부가 오로지 이용하는 군공항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방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국방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의 목적을 위주로 이제 사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국방 예산을 또 증액하고자 하기에는 뭐 현재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뭐 국방부 입장에서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은 일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언제 해줘야 될 것인가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실상 거의 뭐 10년째 답보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부 피해 지역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또 쉽지가 않은 이유도 있다고요? 예,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적인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그러면 공항에서 나오는 소음들이 수위난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국방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이 이제 견뎌야 하는 정도를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건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용역이라든지 소음 그런 측정 용역 같은 걸 줘야 되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또
그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이런 배상 소송은 대형 로펌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형 로펌에 그 소송을 위임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로펌에서도 이거 운영하려면은 또 상당한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뭐 보수금이 성공 보수라든지 이런 걸로 또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소송에서도 구체적으로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소음 피해 배상액 기준을 보면 이제 2010년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제 정립된 부분이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에는 85웨클 이상,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웨클 이상이면 이제 배상을 해주고, 또 배상액 같은 경우에도 85에서 90웨클은 뭐 1인당 월 3만 원, 또 90에서 95웨클은 1인당 월 4만 5천 원, 95웨클은 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 원 이렇게 위자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른 것이, 어떤 분들은 뭐 그 전입신고를 해놓고 안 사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서 살긴 하지만 또 직장은 다른 지역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소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들어온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 손해배상액을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에서 뭐 적게는 20%, 30%, 많게는 50%씩 감액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로펌에 이 손해배상 소송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 정보도 다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뭐 통장 번호도 줘야 되고,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했을 때 결국 받게 되는 그런 손해배상 그런 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이제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그 완전한 그 피해를 받는 분들 중에 일부만 보상 신청을 하고 계신 게 사실이고, 그 보상 신청을 하시더라도 만족할 만한 보상이 안 나오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옆집하고 내 집하고 받는 돈이 다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죠. 그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잘랐는데 뭐 그 소음 기준 안쪽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게 또 뭐 일부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도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피해 지역민들의 이런 고충이 뭐 캐캐묵은 과거가 아닌 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앞으로의 앞으로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지사장님께서 한 번 더 좀 강조해 주실까요? 이 대한민국 영공 수호를 담당하는 최일선 이 8전투 비행단이 소음으로 인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팔전비도 이제 공공항 주변 소음에 대해서 그 심각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좀 그 보상하기 위해서 뭐 의료 지원이랄지, 또 농촌 일손 돕기, 또 소년 소녀 가장 돕기, 또 방과 후에 또 국영수 뭐 군인 강사들 지원해주고, 또 경로당의 컴퓨터 강의도 이렇게 해주고, 또 간부 군인들 한 1,200명 정도가 월 1회 정도 주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 상가에 나가서 점심을 외출해서 먹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8전투 비행단이 약간의 그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는데, 안보 기능도 충실히 하고, 또 그 블랙 이글스 활동에 그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블랙 이글스 활동에 위축을 방지하기 하고, 또 민군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법적인 보상보다는 관련 입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주민들과 군부대가 상호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국회의원 발의한 12건 계류 중에 뭐 지난해 11월 달, 올해 3월 달에 또 논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또 예산 문제 때문에 역시 그 법사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국방부에서는 기재부 그리고 이제 그 의원 발의한 판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정확한 조율을 통해서 그 지원 범위나 지원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을 해서 하루빨리 입법화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